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10월 16일 만경대 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어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 같은 시간을 내어 찾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 원수님을 맞이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학원의 교정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만경대 혁명학원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영원 동지, 박정천 동지, 리일환 동지, 리춘길 동지, 강순남 동지, 김요정 동지, 현성월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교육조정실, 적용무기 강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의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학원에서 현대화된 교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와 기술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원기둥 원핏줄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당의 교대자, 후련한 사상과 우수한 지적 능력,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 고상한 도덕 윤리가 몸에 푹 배인 참된 인격자들로 준비시키는데 교육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학생들의 격술 및 수용 훈련을 도와주셨습니다. 주체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성장기를 유서 깊은 혁명학원에서 보내며 혁명 무력 강화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요능한 지휘관 후비로 준비하기 위하여 심신을 억세게 단련해온 학생들은 충천한 기세로 평시에 연마한 육체 기술적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졸업한 학생들의 권총 실탄 사격도 도와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명중 사격으로 연이어 만점을 쏠 때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못내 대견해 하시며 환한 미소 속에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군사인지 후비들로 준비해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사격에 참가한 그들 모두가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아들들답게 우리 당의 핵심 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을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해 바치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식당에 들리시어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몸소 밥맛과 국맛도 보아주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와 영양학적 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혁명가 유자녀 모두를 자신의 살부치로 여기시며 사려 깊은 눈길로 세심한 마음으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 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사랑 속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을 교수 교양에서 전국의 번복의 학교, 모든 교육 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 위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 강화의 원칙적 요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핵심 골간 육성의 원종장인 혁명학원의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학원이 자기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전체 학생들은 혁명가 유자녀들을 우리 혁명의 떠오른 기승자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물 속에 우러르며 만경대의 아들로서의 본분과 중대한 책임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당과 혁명에 절대 충성하는 열혈의 혁명가들로 철저히 준비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학원의 책임 일꾼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에 또다시 새기신 사랑의 자욱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에 빛나는 기승을 우리 당과 조국의 만년대계 혁명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혁명가 유자녀들을 당의 핵심 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를 훌륭히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는 절세 위인의 불같은 정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 전설로 정사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99소 똘시되는 뜻깊은 날을 맞는 우리 인민은 참다운 혁명 조직인 트드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의 옥년 드놀지 않는 옥센 뿌리를 마련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주체 혁명 유업을 기호히 완성해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력 다툼과 파쟁, 이 사대와 겨저로 올룩진 민족주의 운동과 이 초기공산주의 운동으로는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새세대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묶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묶어 세우신 최창골, 강병선, 김원우, 계용춘, 김리갑 등 정말 20대 꿀꿀한 청년들이 1926년 10월 17일에 화성우숙 총관이었던 김시호 선생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날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 동맹으로 하자는 우리 수령님의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또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이 투두의 강령도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기쁨에 넘쳐 있는 청년들을 믿음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투두의 결성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판가리 싸움의 선포이고 또 지구상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이 투두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투두의 결성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투두의 강령은 우리 당 강령의 기초로 되었고 투두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투두가 키워낸 새세대 혁명가들은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었습니다. 투두의 깃발, 그것은 정녕 위대한 당, 위대한 국가, 위대한 인민을 낳고 주체조선의 불구리 기상과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한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96년 전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결사의 각오, 그 신념을 안고 나간다면 점령 못할 여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멋진 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줄기차게 이어오신 길,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한 길로만 억세게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가다듬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고 어기는 계획 수행에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한 알의 나달도 허실 없이 당연한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를 최단 기간 내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우선 배배기를 진행하고 배배기를 진행한 다음에 논판에서 한 2, 3일 말리운 다음에 묶고 철수해서 탈곡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상치 않던 많은 비가 내려 숱한 수확고 감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벼가울, 묶기, 철수, 탈곡, 건조 이런 거를 다 입체적으로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이 벼가루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런데 벼가루를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탈곡을 빨리 끝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벼 이동식 종합 타격기를 작업반 분조별로 배치하고 탈곡을 진행하는 쪽쪽 운반 조직을 제때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요리 드높이 남포시 온천군에서도 벼가을고지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군에서는 재해성 기상기후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군 안의 논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데 맞게끔 유물기가 빠른 중간종 품종을 70% 이상 배치해가지고 벼가을을 지난해보다 5일 이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벼가을이 채 결속되지 못한 농장들에 군 쪽으로 벼 종합수확기를 집중 배치해서 벼가을을 시급히 끝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 실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문화 정서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화초 재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가을철 화초 재배에 필요한 생육 조건을 기술적으로 보장해 주어서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우고 있는 평천구역 화초 사업소의 종업원들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 피는 품종들이 서로 다른데 가을에는 기본 천수국과 만수국, 국화와 갓꽃, 백일홍을 비롯해서 여러 품종의 꽃들이 많습니다. 가을철에는 낮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빛에 따라서 화분을 옮겨가면서 자리도 돌려주고 자라는 조건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온도가 차지기 때문에 물주기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른 화분을 골라가면서 물을 주되 밑에까지 푹 젖어 있는 정도로 꼭 쥐어야 합니다.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은 보름에 한 번씩 무조건 비료를 자기 좁기에 맞춰서 꼭 주고 천수국과 만수국, 용과와 같은 그런 식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이롭습니다. 가을철 꽃들과 함께 사철꽃 베고니아, 관상용 화분도 같이 배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처거춘 건물들과 다춘 건물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려명고리에는 류달리 많은 꽃들을 아름답게 피워 고리바 마을의 풍치를 돋구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대성구역 려명동 12인민반 성룡철 로인의 가정도 있습니다. 로인 내외는 가정에서 갖가지 꽃들과 함께 관상적 효과와 약용 가치가 있는 40여 종의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들에서 음이온이 많이 배출되니까 건강에 좋고 항균작용이 센 나무들은 방한 소독제가 된답니다. 이래서 식물을 많이 키워야 되겠구나 한 기진 한 35년 됐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영양액을 보충했으면 식물이 변색 없이 그 자체로 건강하니 잘 자랍니다. 물은 이렇게 잎상이 이렇게 토란처럼 잎이 큰 식물 이런 것들은 매일 물 주다시피 해야 되고 연인 것들은 그저 손 만져보고 쑥 있으면 한 주일에 2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식물도 잘 안 됩니다. 함경북도 명천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6대 명산의 하나인 칠보산의 가을 풍경이 이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품치로 해서 예로부터 한북금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산 이름도
진귀한 7가지의 버물의 비기요 칠보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랑 높은 명산입니다. 칠보산은 계절 변화에 따라 사계절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봄철과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의 자연 풍치도 아주 독특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철의 경치는 온 산이 불이 탄 것처럼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고 해서 예로부터 홍화산으로 불러왔습니다. 정말 칠보산의 가을 풍경은 내칠보의 탄검대라든가 또 그리고 이 외칠보의 독골, 만물산과 강소문에 올라서 볼 수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산들이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어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고 또 기묘한 바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서 이곳 경치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말이지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의 산악미와 계곡미 그리고 기묘한 바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 대자연의 국치를 이름으로써 그야말로 칠보산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웅장하고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수려하고 황홀한 수림미와 바닷가 경치가 한데 어울리고 독특한 여러 가지 모양의 덜문, 덜굴, 협곡 등과 계곡마다에 형성된 크고 작은 폭포들은 가을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동해 바닷가에 장엄한 기상으로 하늘 높이 솟은 기묘한 버무리들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기암 괴석들과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깊고 깊은 골짜기들로 일만 경치 펼친 칠보산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F.7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BA.5의 아변종인 이 비루스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계속되는 진화 과정에 생겨난 것으로서 면역 회피 능력이 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두 차례의 연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BF.7은 이전에 감염증을 앓은 적이 있거나 왁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항체를 회피 능력이 다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루스가 신속히 전파돼서 짧은 기간에 지배적인 비루스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BF.7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벨기크로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25%를, 도이칠란드와 프랑스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2주일 동안 BF.7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감염자가 처음으로 등록된 후 한 주일도 못 돼서 여러 성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출현하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에 대처해서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며 열나기, 맥없기, 마른 기침을 비롯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992만여 명, 사망자는 657만 1,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18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는 버스 안에서 전기 단락 현상이 일어난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큰 꾸리띠 섬에 15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으로 강들이 범람하면서 큰 물이 발생해서 고리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륜전 기제들이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숙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새형의 보트를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디젤유를 쓰는 보트들은 대기 중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만도 보트에서 석 달 동안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국내 비행기들이 1년 동안 방출하는 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없는 새형의 전기보트는 정례의 보트에 비해서 제작 원가도 훨씬 적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김책과 신포를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였습니다. 그리고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어서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령년과 운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분 것을 비롯해서 동서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어제보다 세게 불었는데 이로 인해서 체감온도, 즉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더 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령천과 수풍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첫소리가 내렸는데 앞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간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의 유로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간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기온이 며칠간 급격히 내려갈 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 단련과 소금물 함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용 남새들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 용량물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입덧비료 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리가 있게 되는 지역들의 산림부문에서 나무모들이 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무모들의 올금 피해는 보통 겨울 기간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가을과 봄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할 때 그리고 기온이 급격히 이 기간에 밭에 질 좋은 부식토를 많이 내면은 그것이 분해되면서 많은 열을 낼 뿐 아니라 복사열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토양의 랭기를 막고 나무모의 올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존반해상에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31일 사이에 있게 되는 지자체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30일에는 활성이 약한 지자체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20일과 21일, 27일, 28일, 29일, 31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진증, 신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이남을 위주로 동서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1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일 평균 기온은 19일에 평년보다 낮고 20일부터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